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내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저희가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활짝 웃으시네요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요? 주말이라. 그렇죠? 네, 주말은 언제나 기쁩니다. 맞습니다. 자, 이고은 박사님 읽어주는 마음 오늘도 잘 따라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주제는 뭘까요? 우리가 어릴 때요. 네. 엄마를 비롯한 나를 돌봐주시는 주 양육자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엄마들이 아이가 어린이집에나 뭐 유치원에 가기 시작할 때가 되면 네. 아이에게 꼭 하는 당부가 있죠. 바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말고 오, 이야기일 맞아요. 겁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맞습니다. 네. 이게 마치 주문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어릴 때부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요. 이 유능한 사회성과 좋은 인간관계 형성의 시작이 바로 이 친구 관계잖아요. 인간이 맺는 여러 종류의 관계에서 친구라는 관계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오늘은 우정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우정을 또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풀지 기대가 되는데 진짜 소중한 인간관계는 친구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곁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소중함을 잊기도 하잖아요. 쉽게 있죠. 미안하네요. 네. 이게 유효상종이라는 말도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사람에게 친구라는 존재는 좀 특별한 인간관계인 건 맞습니다.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 금방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 너무 여러 명이라서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분도 계실 거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마다 친구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 친구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무엇인지 어떤 정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개개인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친구 관계의 이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마음들은 얼마나 이 비슷할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우정, 사랑, 수용, 신뢰, 존중 뭐 이런 마음들이 아마 똑같이 바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치들이 거의 모든 친구 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에는 아마 동의를 하실 텐데요. 네. 친구는 분명히 재산이고 자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친구와 우정에 관한 명언이나 격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친구는 제2의 자기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독일 작가의 말도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친구에 대한 중요성이나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건 진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마음 라디오니까 사람에게 친구가 왜 필요할까요? 아주 어머니인가? 궁금하네요. 네. 아주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친구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걸까? 그런 의문과도 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주장을 좀 이렇게 모아서 살펴보면 네. 먼저 친구는 공감의 대상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민이나 갈등을 함께 해줄 수 있고 생각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 존재가 아주 중요한 친구 관계의 존재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배우고 성장하고 경험을 해야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만나게 되는 또래 집단과 그리고 친구 관계를 통해서 공감 능력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친구의 기능은요. 안정된 소속감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본인의 삶에 대한 중요한 비교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 안정된 소속감 그리고 또 비교 기준. 네. 인간은 특정 집단에 소속돼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네. 이 친구 관계는 기본적인 단위의 소속감을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의 모습을 관찰하고 자신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발전을 위한 어떤 주요 지표로 삼게 되는 것도 친구의 존재인데요. 네. 비교를 통해서 발전하고 또 한편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친구라는 존재가 해주고 있다는 네. 거죠. 또 하나의 친구의 기능으로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들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물어보고 교환하고 또 사실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죠. 네. 물론 친구 관계를 너무 기능으로만 설명을 하면 반감이 좀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네네, 그러면서. 맞아요. 예, 그럴 수 있지만 네. 제가 드리는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실상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맞다.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오래 알아왔고 나를 믿으니까 사랑하니까 했는데 의미와 기능을 이렇게 따져서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네. 이것도 한 번쯤 그러면 내 사랑이 내 우정이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기억하거나 떠오르는 몇몇 분들이 아니면 몇십 명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오늘 우정, 친구 얘기 계속 나눌게요. 학교를 졸업하고 넥타이 처음 매고 우리 학교 앞 그 골목 주점에 앉았지. 잔씩 채워가는 술잔에 담긴 얘기. 우리 지난 날 꾸었던 꿈들 꺼냈지. 정말 얼마만인 거니 알게 모르게 변한 너. 어느 시간이 우릴 데려가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되지 언제나. 네, 오늘 마음 라디오는요. 친구 우정에 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 되게 많잖아요. 얘도 친구, 뭐 쟤도 친구해서 전 진짜 위아더 월드였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고 주위에 그냥 난 별로 친구 없는데 그러고 얘기를 해보면 딴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네. 그게 참 신기했어요. 맞아요. 네. 나이가 들면 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네네네. 친구의 숫자를 조사를 해보면 네. 청소년기에 가장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네네. 인간관계가 이제 응. 학교, 학원,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분류가 되니까 그럴 텐데요. 20대 때 저희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할 네. 때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요. 네. 이 한 통계에 따르면 어른의 경우는 평균 1명 정도랍니다. 가장 그래요? 친한 친구. 네, 이렇게 들고요. 네. 이 소수의 가까운 친구가 1명이라고 하는 게 통계 결과고 주변에 늘 친구들이 북적이는 사람도 있고 네. 저 사람은 친구가 없나 사람이 없네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그런데 대개의 소위 말하는 친구 부자들,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기보다는 피상적으로 만나고 그 유지되고 있는 관계, 일상적인 지인들만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네. 근데 진짜 친구 부자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뭐 지인들도 많고 되게 발이 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분들에게도 아주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제 한두 명 이렇게 꼽는다는 많지는 거죠. 않다는 거네요. 네. 이 친구라는 인간관계는 얼마나 많은가보다 얼마나 좋은 인연이 옆에 있는가가 좀 중요하다고 해요. 네. 자주 만난다고 가깝다고도 볼 수 없고 자주 못 만난다고 해서 관계가 느슨해진다고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횟수랑 상관이 없다. 예. 몇 년 만에 보는데도 어제 본 것처럼 어색하지 않은 친구가 있고 자주 보는데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나이가 비슷해서 친구인 사람도 있고 마음이 비슷해서 친구인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이 나이가 들면서는 인간관계가 넓어지면서 인간관계의 종류도 많아지는 거고요. 친구의 개념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까다로워지기도 하는 네. 거죠. 사실은 친구라는 관계가 쉬운 관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편하고 만만한 상대를 우리는 그냥 친구라고 얼버무리는데 네.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친구가 뭔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네.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선택하는 인간관계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제껏 그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의 구분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나 자신으로서 존중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조건이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나와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볼 그게 그 친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늘 선택을 받아서 자유의지보다 그냥 몰려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또 나를 생각하는지 그것도 맞아요.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각할 거리가 진짜 많아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럼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네, 퀴즈입니다. 친구와 관련된 속담인데요. 네. 자신은 별 생각이 없는 일을 친구가 하기 때문에 덩달아 하게 됨을 뜻하는 이 속담으로 친구 따라 이곳 간다라고 하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네. 강남, 2번 부산. 이 속담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 그렇죠. 속담 진짜 오랜만이다. 친구 따라 이곳 간다라는 속담인데 요즘 친구들도 속담을 많이 예전 우리보단 좀 덜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속담이 거의 사어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그래요? 있고 어떤 자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갖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속담에는 굉장히 많은 지혜가 담겨 그쵸?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지켜야 좋겠다.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요즘 친구들은 이 속담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 따라 이곳 간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진짜 요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죠. 자, 자, 친구 따라 이곳 간다. 오랜만에 들어보시나요, 여러분? 이곳은 어디입니까? 또 친절하게 저희가 보기까지 드렸어요. 보기 다시 한번 주세요. 1번 강남이고요. 2번 부산입니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내친 김에 노래까지 힌트로 드릴게요. 자, 노래 들으면서 정답 맞춰주세요.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나는 선호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호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호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호해 그런 선호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 들었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저희가 정답 힌트송을 들어가지고 자,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선생님? 네, 친구 따라
부산도 좋기는 한데요. 네, 강남을 일단 가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뭐든 한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별 이렇게 생각이 없고 네,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친구가 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몰려다닌다 네. 이런 걸 비유적으로 뜻하는 거죠. 그만큼 친구가 좋다는 거죠. 자,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정답이었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요. 4부에 가서 마음 라디오 계속해서 친구 우정 얘기 나눠볼게요. I only wanted to have fun, learning to fly, learning to run. I let my heart decide the way when I was young. Deep down, I must have always known that this would be inevitable. To earn my stripes, I'd have to pay and bare my soul. I know I'm not the only one who regrets the things they've done. Sometimes I just feel it's only me who can stand the reflection that they see. I wish I could live a little more. Look up to the 네, 마음 라디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우정에 관한 얘기, 우리 심리학으로 얘기해보고 있는데 어릴 때 지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때는 진짜 친구가 너무 좋기도 했지만 친구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마음앓이도 그러면서- 하고 맞아요. 상처도 그러면서 받고. 인간관계를 좀 예, 배우고 예. 하죠. 요즘은 하는 얘기가 예. 이제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교육을 하느냐인데요. 유치원이든 뭐 학교에 네. 가든 그 친구라는 어떤 호칭을 음. 다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잘하거나 잘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히려 해요. 요즘은 예, 그냥 같은 반에 같이 있는 동창 의 의미가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모든 사람이 친구니까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을 줄 필요는 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애 어릴 때 유치원 보낼 때 했던 얘기랑은 다르네요. 네, 아이에게 주는 부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친구는 자신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런 예. 친구에게까지 모든 걸 어떤 수용을 할 필요는 없다. 네가 네 마음을 챙길 수 있어야 네.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맞아요. 봅니다. 요즘은 자기 마음 챙기기 교육이 진짜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친구의 의미가 진짜 특별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기의 사람은 점차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인지적이나 혹은 언어적 능력이 발달을 굉장히 많이 하는 때인데요. 네. 이런 능력의 향상은 청소년들이 또래와 어울리면서 그들 사이에서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이나 공통된 생각 그리고 가치관처럼 보다 복합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소통을 통해서 또래와 관계가 형성되고 또 이것이 본인들의 행동이나 작은 변화에 의해서 깨지기도 하고 또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또래 관계 나아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청소년기에는 가족과 함께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정말 많기도 하고요. 좋아하죠. 네. 네.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듣죠. 네. 맞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수직적이라서 잔소리도 듣게 되고 혼나기도 하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네. 테고요. 하지만 또래 관계는 비교적 수평적이고 잔소리가 없기 때문에 또래 관계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공감, 자기네들 예 네. 그런 거 있는 거죠. 얼마나 맞는 게 맞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요. 청소년 또래 집단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함께하면서 자발적으로 무리가 형성이 되죠. 네. 예,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성향의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에 보다 익숙해지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타인이 바라는 것,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을 관찰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무리에서의 규칙을 익히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점차 갖추게 되는 거죠. 청소년들은 타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요. 또 자아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역할로 친구의 존재는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네. 겁니다. 아이의 친구 관계를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존중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친구하고는 뭐 사이좋게 지내고 저 친구하고는 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부모로서 해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염려스러움에 네. 그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맞아요. 네. 네. 이 친구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사회성을 익히고요. 그리고 좋아지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인간관계의 여러 측면을 배우게 해주는 그런 것이 친구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많은데 막상 또 나는 또 괜찮아. 근데 내 아이의 친구 관계를 보면서 예민해지죠. 예민해지지 않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살아본 경험으로 저 친구와의 관계는 좀 걱정이 된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네. 예, 아마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도 부모들은 있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이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우정을 가꾸는 방법은 참 뭘까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요. 네. 나의 기쁜 일을 알려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네. 의외잖아요.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기쁨을 나누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해 줄 수 있지만 맞아요. 기쁜 일은 내 일처럼 기뻐해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맞습니다. 네, 뭐 우리는 질투, 부러움 막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네네. 예, 우리는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경쟁 그걸 상대인 위기감이구나. 거. 예, 위기감이에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기고 네네. 발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진정으로 기쁘기 어려운 건 나 자신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구나. 친구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네. 그 비교를 통해서 안심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참 어려운 관계는 맞아요. 어려운 것 같네요. 예, 그 듣다 친구의 보니까. 기쁨을 기뻐해 주다니 네.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어.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다분히 경쟁과 열등감 그리고 질투 같은 마음들이 얽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보다 더 빛나게 되는 사람을 부러워서 질투하긴 쉬워도요. 그 빛남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짜 친구의 기준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언급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는 내 친구에게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슬프거나 어려울 때 돕고 위로해 주는 건 할 수 있어도 친구가 잘 되는 일에 배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네. 자랑처럼 알릴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네, 이걸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친구에게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네. 친구는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기다려주고 시간도 좀 주고 어쩔 땐 돈도 좀 빌려주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네. 그런 생각들을 내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내가 바라는 걸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인가. 맞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막 질투나 부러움이 많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질투나 부러움이 난다고 생각했을 때 제 자신이 되게 어색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마음이고요.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내가 위기감을 느끼는구나라고 내 마음을 좀 이해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보통 질투나 혹은 그런 부러움의 마음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억압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로 이 마음을 자꾸만 피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쁜 마음으로 오히려 순환이 되거나 이렇게 표출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그러면 너무너무 부럽다 야. 네. 나는 못하는데 그쵸, 세상에 그쵸.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괜찮다. 저는 네.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별로였어요. 저도 그 말은 별로. 부러우면 부러운 거지. 왜 지는 거야? 뭘 지기는. 그랬었는데 제가 그 부러움이 너무 질투처럼 느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거든요. 자존감이 되게 떨어진 것 같다. 네. 질투가 생긴다. 그랬더니 넌 그걸 이제
언제 생겼다고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니까 근데 그게 위기감이었다는 생각은 못 해봤네요. 네, 위기감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네요. 예.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자기 자신보다는 이제 애들 일에서 그게 굉장히 예민해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친구 아이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내 아이는 떨어진다 싶으면 이제 부러워지고 네.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지금 내가 위기감을 가졌구나. 내가 좀 불안하구나. 좀 느껴보고 깨우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장기하 부럽지가 않아였습니다. 네, 오늘 우정, 친구에 관한 얘기 재미나게 나누고 있는데 쉽지 않은 관계라는 것도 어릴 땐 잘 모르다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할수록 야,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관계구나. 하지만 또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친구에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큼 해주고 있는지 그거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네,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장수랑도 연관됩니까? 네, 친구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인간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처음 말씀하실 때 안정된 소속감 이런 그렇죠. 거라고 하셨으니까. 네, 20대 초반에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70년간 진행한 정신 건강과 수명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네.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나 명예, 학벌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이 발표됐거든요. 네. 인간관계라는 범위 안에는 부부관계도 물론이고요. 친구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지내냐는 건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어떤 요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좋은 친구는 그냥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친구가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들, 이 소중하고 감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달리 더 소중히 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코너 속 코너. 마음이 반짝해지는 코너 반가운 이야기 들려주십니다. 끝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은 우정에 관련된 영화 한 편 들고 왔는데요. 네. 저는 우정하면 이 영화가 항상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2011년에 개봉한 영화 써니. 써니. 네, 보셨죠? 예,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죠. 저도 네. 너무 재밌게 봤고 전학 온 친구가 되게 어색해하는데 네.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친구들이 우정을 다져가는 네. 과정이 저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기도 했고 그리고 그 영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그 시대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몇십 년 뒤에 이 친구들이 모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는 게 굉장히 좀 짠하기도 네. 했고 마음 아프기도 했고 네. 그랬었습니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또 네, 그래서 짠함이 있었죠. 어떤 친구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불행한 어떤 삶을 살고 네.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해주기도 음.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살까 너무 궁금해하는데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네. 그런 장면들을 연출한 것이 어. 사람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른 네. 게 아니라 저런 인간관계 그리고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칠공주였죠. 네. 칠공주였나요? 네, 맞아요. 아, 써니가. 그래. 네네. 거기 명대사가 있었죠. 네, 명대사를 좀 꼽아보려고 제가 영화를 이렇게 좀 빠르게 쭉 플레이를 해봤는데 네. 욕만 나오더라고요. 욕을 너무 찰지게 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그게 그 영화의 어떤 괜찮은 어떤 연출 같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어린 춘하의 대사 중에 우리 중에 하나를 건드리는 거 우리 전체를 건드리는 거야. 이런 대사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남이 유호정 씨죠. 보면 아내와 엄마로만 여태 살았었는데 나도 내 역사가 있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나이 들면서 알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어릴 때는 친구 한 명 한 명이 모두 그 인생의 주인공이었는데 네. 예, 그런 느낌을 친구를 보면서 또 예전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떠오를 수도 있는. 맞습니다. 오늘은 써니 봐야겠네요. 강추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좀 까먹고 있었는데 네. 보면 뭔가 짠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맞아요. 웃음과 울음을 동시에 줬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보면서 또 친구 생각도 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늘 마음 라디오 감사했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써니 OST에서 골라봤습니다. 써니 빙글빙글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